어깨에서 나타나는 통증 질환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. 어깨 슬랩이라는 병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유현진 선수 다 아시나요? 네. 유현진 선수 미국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잘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어깨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한동안 이제 경기를 못 뛰다가 또 다시 뛰고 있는데요. 이 유현진 선수가 당했던 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일단은 어깨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. 어깨 구조는 견갑골하고 상완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관절을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불러요. 그냥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가 이 어깨뼈가 팔뼈가 이렇게 탁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상당히 넓은 범위를 움직일 수 있고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 어깨의 안정성은요, 뼈 자체보다는 주변에 있는 캡슐 인대나 아니면 근육의 힘으로 이 안정성을 지키고 있는데, 이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어깨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어깨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 팔뼈끼리 서로 부딪히잖아요. 부딪히지 않게 이두근이 좀 어깨를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. 전반적인 어떤 그런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데, 자세히 보면은 이 이두근이 상완골두를 지나서 요 안쪽에 와순, 우리가 이제 관절 와순이라고 부르는데, 요 연골 조직에 있는 요 윗부분에 이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. 근데 팔을 계속 쓰다 보면은 여기가 잡아 당겨지겠죠. 그러면서 요 부위에 이제 있는 부상을 우리가 슬랩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슬랩이라는 거는 슈페리얼 라브롬 안테리얼 투 포스테리얼이라는 영어의 약자예요.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부 관절 와순 전후방 병변. 우리나라 말이 좀 더 어렵죠.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줄여서 슬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병변이고요.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요. 처음에는 약간의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.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. 3단계가 되면은 관절 와순이 좀 뜯어지게 되고요. 4단계 정도 되면 이제 이두근건까지도 좀 손상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4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죠. 증상은 딱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. 어깨를 뒤로 들어서 이렇게 뒤로 젖힐 때 그때 여기가 시큰하는 그런 통증이 느껴집니다. 팔을 앞이나 옆으로 돌릴 때는 괜찮아요. 근데 등 뒤로 돌릴 때만 뭔가 여기가 좀 시큰한 그런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고요. 때때로 좀 팔이 빠질 것 같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느낌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. 어깨에서 팔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슬랩 병변이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습관성 탈구, 이 두 가지 병변을 일단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, 슬랩 병변은 요 위쪽으로 찢어지는 거예요. 근데 습관성 탈구는 전방 하방으로 탈구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방으로 이제 밀어보다 보면 앞쪽으로 이제 빠질 것 같다든지 이런 불안감이 느껴지게 되고요. 주된 원인은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생겨요. 뭐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나 아니면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팔을 들고 휘두르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부상을 입기가 쉬워지고요. 그래서 어깨 안정성 검사를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, 그림처럼 누워서 팔을 당겨 보기도 하고, 한전에 이제 돌리는 걸 버텨보게 하기도 하고,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힘을 줘서 버티게 하면은 이 어깨에 불안정성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게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. 그리고 이두근에 힘을 주게 했을 때 이두근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좀 통증이 재현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. 근데 이게 초기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다른 질환들하고 좀 많이 유사하기도 하고, 처음에는 증상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좀 많이 까다롭고요. 그래서 이 병을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MRI밖에 없어요. 조영제를 투입을 해가지고는 실제로 그 위치에 이렇게 좀 상처가 나 있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, 그 전에 좀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게 의심이 되는 분들은 저희도 좀 미리 의뢰를 해보고요.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하면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, 나중에 이게 3기, 4기까지 가면은 수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일단 운동을 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상처가 좀 아물 때까지 충분히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를 할 수 있고, 한의원에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죠. 그래서 이두근의 긴장이 일단 선행이 되기 때문에 이두근의 긴장을 침으로 좀 풀어주고요. 다음에 봉독 같은 거를 써서 좀 염증 반응이 빠르게 이제 진행되도록 해서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고, 테이핑 같은 거를 해서 어깨를 되도록이면은 움직이지 않고 추가적인 손상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. 어깨 주변에 있는 요 관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 균형을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특히 어깨는 자꾸 위로 올라가서 문제예요. 그래서 이 어깨를 좀 내려줄 수 있는 종류의 운동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데, 대표적인 게 이렇게 삼두근을 운동을 하는 거죠.
밧줄이나 아니면 고무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기는, 아니면은 앞에다가 이제 고무밴드 같은 거 펴고 우리 노젓기 하듯이 이렇게 뒤로 잡아 당기는, 아니면은 벽 같은 데 기대 서서 벽을 팔꿈치로 밀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운동을, 삼두근을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를 좀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고요. 그러면 훨씬 좀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3기, 4기 정도 되면은 통증이 워낙에 확연해져요. 이제는 뭐 물건 같은 거 들다가도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고 하는데, 이 3, 4기 정도 되면은 고전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요. 이 찢어진 자리를 이렇게 꼬매준다거나, 아니면 이두근 자체를 아예 똑 잘라가지고는 이두근을 요 앞에다가 다시 박아주는 이런 우회적인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.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어깨를 한 6주 정도 또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, 수술 이후에 또 한의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같이 받으면 좋겠죠. 그래서 오늘은 어깨 슬랩병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. 자,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제 내가 어깨가 아파요. 어디 가서 치료받으면 될까요?